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인이법도 제정됐지만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황동혁 팀장 모시고 강원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실상 최일선에서 뛰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간략하게 기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 9월에 개소를 해서 개초 당시에는 저희가 강원도 내 한 18개 시군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확대되면서 강원도에 5개 아부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배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강원 영서 5개 시군,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철원 이 5개 시군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매년 1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의 아동학대 실태라든가 신고 건수는 좀 어떨까요? 강원도 기준으로 보니까 2019년도에 한 1968건, 네. 2020년도에 1496건, 2020년도에 1569건으로 이제 매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20년, 21년도에 들어오면서 좀 감소한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저희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춘천시의 좀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도에는 355건, 2020년도에는 200건, 2021년도에는 182건,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10월 말 기준,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197건 정도로 되어졌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신고가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에 줄었는지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실제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들은 이제 신고 의무자분들이 많이 신고를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는 시간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소폭 감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아동학대가 줄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를 일단 정하는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체벌일 수도 있고 훈육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고의성, 그리고 뭐 네. 반복성, 심각한 정도, 그리고 이 훈육이 정말로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정당한 훈육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일단은 학대 행위가 얼마나 이제 지속적이고 고의적이었는가를 네. 가지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미한 좀 사건이라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피해를 호소하냐에 따라서 좀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동학대 판단을 할 때는 그 상황을 이제 아동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부모님들이나 다른 어떤 아동학대 행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로 그냥 넘어가시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감정들 그리고 그때 그 사건들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를 이야기할 때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학대 1점짜리 학대도 학대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을 좀 많이 좀 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네.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또 눈에 쉽게 띌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싶지만 이 밖에도 뭐 정서적 학대라든가 이런 아동학대 유형은 더 많이 있잖아요. 네. 아동학대의 유형들을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아이를 이제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들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체벌, 네. 때리는 거,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뭐 심각한 경우에는 뭐 뜨거운 물을 붓는다거나 이런 경우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것들은 신체학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정서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인 폭력이죠. 이제 정신적인 폭력인데 아이들을 위협하는 거, 뭐 감금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부부 싸움에 노출되는 것들도 이제 정서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불안한 감정들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부 싸움도 정서학대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성적 목적, 성적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여러 유사 성행위들이 다 이제 성학대에 들어가는데 최근에 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아이 상담부터 치료, 뭐 법률 지원까지 다 진행해 주기 때문에 성학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해바라기 센터 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되는 것들이 이제 방임에 대한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물리적 방임, 뭐 물리적 방임이 있고 뭐 그리고 의료적 방임이 있고 네. 그 교육적 방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적 방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학습 능력을 위해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무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 교육적 방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이제 아이들의 생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런 사건들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동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부모님들은 이제 좋은 의도로 체벌로 훈육을 하셨지만 매를 대셨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사랑의 매로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감정에 대한 감정을 나에게 쏟아내는 것이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많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할 때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느냐라고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여의치 않고 그냥 쉽게 아이들에게 폭력, 폭언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꼭 역지사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른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왔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체벌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이런 상황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조치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요. 실제로 네.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12번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신고와 현장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 기관 쪽으로 연락이 왔었지만 이제 법이 바뀌고 이제 신고 루트가 거의 일원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12로 신고하시게 되면은 112에서 지령을 받아서 그 아이 주소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로 지령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보통 한 5분에서 10분 내에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현장 그 파출소에 있는 지구대 분들이 현장을 출동하게 되고요. 거기서 일단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후의 절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가정 내에서 뭐 친부가 됐든 양부가 됐든 보호를 하고 있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도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네. 대부분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또 사례 판단까지 가게 되면은 뭐 공통적인 데이터입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동학대가 일어나면서 70%에서 80% 정도는 행위자가 아동의 부모, 뭐 계부가 뭐 네. 친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조성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호자, 양육자 분들이 네. 대부분 아동학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상대하는 뭐 보육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가정 외에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거 가정 내의 문제이니 네.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거니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이웃일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관계 문제들도 있고 그럴 경우들 신고자 보호라든가 피해 아동의 처우는 어떻게 좀 조치가 될까요? 일단 신고자 보호 관련돼서는 법상으로 어느 누구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분이 노출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은 신고 당시에 그 비밀 보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언급해 주면은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경우에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분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보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대 정도가 심해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다시 재학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좀 아이에게 좀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아동을 분리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쉼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 뭐 치료, 뭐 아이들의 치료, 상담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어지면 이제 다시 그때는 원가정 회복을 위한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가 소중한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시작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아동학대는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빨리 발견되어지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육 쪽에서 발견이 되어지고요. 조금 늦으면 이제 초등학교, 조금 늦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짧게는 뭐 2, 3년에서 초등학교면 8년, 뭐 중고등학교면 뭐 15년, 16년 이런 기간 동안 학대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있어서 저희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저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이제 신고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순간의 선택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학대의 연을 끊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에 대한 것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아마 미래에도 계속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애 주기별로 맞는 이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에게는 아동에 맞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된 교육, 뭐 청소년, 뭐 부모, 또 미혼 일반 청년들에게도 결혼 전에 어떤 예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제 폭력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인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꽃으로도 아이들은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과 함께 우리 모두의 인식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